저희가 이제 전문용어로서는 무적기가 있는 사건이다. 그럼 이제 특달같이 달려드는 상황이니까. 차이니즈 월이요? 만리장성인가요? 존엄하게 죽을 권리 이런 거에 제일 관심이 많거든요. 저도 종교적인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은 이제 여러 방면을 하고는 있지만 근데 처벌이 될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처벌이죠. 처벌이죠. 그거를 이제 자살 방조로 여기서 처벌시키잖아요. 많아요. 그냥 실수에 동행하는 거는요? 그 충분히 해당하죠. 왜냐면 혼자 가기 싫은데 같이 가준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성립 파트너스의 장예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에스콰이어 7화를 보고 만약 이 장면이 실제 법정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드라마라서 가능한 연출들 같이 웃으면서 확인해 보실 텐데요. 변호사님 이번 7화 어떻게 이거는 이쪽이죠. 아 근데 되게 보셨나요? 생각거리가 되게 네. 많았던 거라서 요즘 제가 좀 고민하는 주제기도 해가지고 좀 심각하긴 하지만 뭐랄까 왜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아. 대해서도 생각할 거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행 법 제도에 따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사실 저런 고민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저는 좀 하거든요. 죽을 때 좀 편안하게 날짜를 정해놓고 좀 너무 많이 갔는데 저 증언만 날리면 무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유석근 변호사님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몰아붙이면서 지금 신빙성을 탄핵하고 있는 중이고 성공을 해서 무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저 사건을 맡았다면 저도 저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건 자체가 증거가 지금 부족하잖아요. 부족하고 거의 결정적인 증거가 저거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알츠하이머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전문용어로서는 무적기가 있는 사건이다. 그럼 이제 특달같이 달려드는 상황이니까. 네. 기본적으로 근데 수사가 잘못됐죠. 그러니까 증언을 들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차가 저런 사고를 냈다라는 제보가 들어오면 그 당시 그 차의 운행 기록이라든가 블랙박스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CCTV 톨게이트 통과한 내역, 그다음에 혹시 정비소 앞뒤로 간 내역이 있는지 여부 이런 거 물증 하나로 찾았으면 지금 저 상황이 발생 안 했을 텐데 원래 다 했는데도 안 나왔다 그러면 어쩔 수 없고. 차이니즈 원, 이 흔히 많이 쓰는 말인가요? 차이니즈 월이요? 만리장성인가요? 저게 원래 그러니까 미국 변호사들이 쓰는 용어고 한국에서는 저렇게 안 하고요. 그리고 법무법인 내부에 차이니즈 월을 세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의뢰자한테 그냥 승인받았다는 얘기를 멋진 말로 한 거죠. 법무법인이라는 게 여러 변호사가 모여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사건을 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청규 변호사님이 이혼의 원고고 제가 피고고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부부를 맡을 수는 없는데 생각해보면 당연하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제 누구 변호사님한테 사건을 맡겼는데 이 변호사님이 예를 들어서 나를 다시 공격한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섬뜩해요. 왜냐면 내가 내 정보를 다 줬잖아요. 밑바닥을 다 근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들어오면 손쉽게 나를 공격하는 거니까 이거를 허락해주면 사실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나의 분신을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변호사가 나의 분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 속속들이 다 안다라는 전제하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면 어떤 경우에도 좀 힘들고 안 되고 이 사건이 끝난 경우에는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사건은 동의를 받아야 되고 관련이 없는 사건을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조건에 따라서 다 좀 있는데 우리가 의뢰하고 있는 사건에 이 사람을 피고로 해서 하겠다고 온 사람이 있으면 혹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소송을 걸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 피고가 우리한테 해달라고 오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우리한테 맡긴 사건 A 사건이고 이 사건은 다른 변호사 통해갖고 이 사람한테 했다. 이 사람이 우리한테 해달라고 왔다. 이 사람한테 동의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맡아도 되냐고. 그게 이제 그걸 이제 차이니즈 월을 세운다는 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게 이게 차이니즈 월을 세운다는 거는 그 사람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건이라서 애초에 원시적으로 우리는 한 범위에서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법은.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건인지 안 나와서 제가 뭐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그냥 차이니즈 월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어서 만든 에피소드 같다. 그 정도다. 되게 좀 마음에 와닿던데 사실. 마음이 되게 와닿았던 장면이었어요. 그래요? 어떤 점에서?
저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이 되면 뭐 저는 이제 어쨌든 종교적인 어떤 신념 때문에 아마 안락사를 택할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근데 그걸 떠나서 저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이해는 가요. 변호사님도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공감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초두에도 얘기했지만 그 존엄하게 죽을 권리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어쨌든 저도 종교적인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은 이제 여러 방면을 하고는 있지만 이를테면 무의미하게 이제 연장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계속 산소 마스크 끼고 이렇게 있다 보면 가족들이랑 마지막 이야기도 못 하다가 그냥 병원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느니 이제 약간 좀 나를 정해놓고 추억을 충분히 쌓은 후에 자연스럽게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아마 스위스나 이런 데에서 법제화를 시키고 저런 수요가 이제 전 세계에서 몰리는 거겠죠. 근데 저거를 이제 과연 범죄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복잡한 논의가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고민이 된다. 근데 처벌이 될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처벌이죠. 처벌이죠. 그거를 이제 자살 방조로 여기서 처벌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방조가 어디까지로 보면 될까요? 자살 방조는 자살할 걸 알면서 옆에서 그 사람을 그래 너는 죽어도 돼 이렇게 격려만 해줘도 돼요. 자살 방조에서 방조는 좀 되게 넓잖아요. 적극적인 것뿐만 아니라 소극적, 정신적 방조, 용기를 주는 거 이런 것만 해도 처벌을 하니까. 몰라서 질문하시는 거 아니니까. 형법책에 보면 자살 방조죄가 굉장히 특이한 죄죠. 왜냐면 자살죄 모든 방조죄는 본범이 있고 살인죄가 있고 그 살인을 도와준 방조죄가 있는 건데 자살 방조죄는 유일하게 자살죄는 처벌을 안 해요. 자살한 사람은 처벌할 수가 없어. 죽었잖아.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처벌을 못해서 자살죄가 없는데 방조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죄. 그게 자살 방조죄고. 그죠? 그래서 자살 방조죄의 특이한 점은 본범이 없는데도 성립하는 공범이다. 그게 이제 형법책에 나오죠. 그냥 많아요. 스위스에 동행하는 거는요? 그 충분히 해당하죠. 왜냐면 혼자 가기 싫은데 같이 가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신적 방조 쪽이 이렇게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 그렇게 갔을 것 같아요. 사실상 동반 자살과 비슷하죠. 외도 껴있어도 뭐 상속에는 지장이 없고요. 실제로 바람을 펴서 이혼 소송을 하던 중에 사망을 했다. 그러면 그 이혼 소송 그 즉시 종료입니다. 그 상속도 다 받아요. 그 일반인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남편이 바람을 폈고 남편이 피고고 그 아내가 원고인 상태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혼 소송 중에 그 아내가 사망해요. 그러면 상속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이 그 재산을 전부 다 가져가요. 이혼이 안 됐고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이 발생. 그냥 상속이죠. 이 사건하고 뭐 직접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되게 화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속인의 결격 사유에 대해서 민법 1004조가 있는데요. 여기에 모든 범죄에 대해서 다 적어놓은 게 아니라 그 살인죄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자살 방조가 지금 이슈가 되는 거고 바람 핀 거 정도로는 상속은 해준다. 좀 심플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분이 허민정 변호사님이 로스쿨 다닐 때 패러리걸로 법무법인에서 윤 변호사 밑에서 일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맞아요. 로스쿨 다닐 때 그렇게 패러리걸로 법무법인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죠. 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분은 근데 좀 이제 뭐 어려워서 좀 돈도 벌 겸 해서 가는 설정 아닐까? 파트타임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로스쿨 다니면서 그 금쪽 같은 시간에 일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데 허민정 변호사는 좀 특이하게 어쨌든 뭐 법무법인 대표 입장에서 로스쿨생이 저 인턴 할래요라고 오면 뽑아줄래? 파트너 아들이면 뽑지. 그건 용돈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시험이 아니고요. 그 대표님 따님이 온다고 하면 잠깐 오라고 해가지고 이력서 넣으시라고 그냥. 경험도 쌓을 겸 일도 좀 주고. 한 장면, 한 대사에 또 넘기셨을 수도 있는데 변호사 눈에는 또 다르게 보입니다. 드라마는 드라마로 즐기시고 현실 법정은 훨씬 더 차분하고 디테일합니다. 다음 리뷰에서 또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